7월 19일 정전 시작입니다. 요 3대 지수는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다 라는 언론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현재 바이든보다 높아요. 22%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스가 다시 한 번 더 대권 후보자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번에 대선 판도가 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이자 흑인이자 아시아계입니다. 어머니가 인도 분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인종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사태를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게 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약에 해리스를 지지할 경우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때까지 대통령 중에서 정말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 퇴임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대선 가도가 다시 한 번 더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증시 종목들 거의 9대1 비율, 8대2 정도 비율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강세가 나왔었던 러셀 지수도 떨어지면서 오늘은 전방위적인 하락이 나왔다는 점들,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공을 해서 중국 때리기, 대만 때리기에 들어가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TSMC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종목들만 생존하고 여전히 나머지 종목들은 다 박살이 났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파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수익 구간이었던 종목들을 많이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도 물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장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 특히 수출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올라간 것도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 매출액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 테마주들은 조금 더 버티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중소형주 미국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왜 아직 한국은 반등이 안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한 것 같아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한국 증시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퍼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투세 관련해서 또다시 이슈가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이죠. 정부 여당에서 금투세 폐지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이제 대표도 종부세, 금투세, 신성물가충 영역 아니다라고 하면서 빨리 좀 결정을 하세요. 진짜 빨리 결정을 하셔야지 시장이 살아납니다. 간보고 있는 거죠, 저렇게. 간보고 있는 겁니다. 간보고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죠. 선거에서 이겼어야지. 아니, 주식 투자자들이 1,400만 명인데 너무 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졌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은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이상하긴 해요. 선거에서 이겼잖아. 금투세를 추진하는 정권이 이겼잖아요. 당이. 그러면 추진하게 되는 것도 맞는 건데,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뒤늦게 갑자기 천 올리면 뭐합니까? 답답하다. 이미 시장 코스닥은 개박살이 나가지고 투자자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달러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가 많이 올랐고 국채금리도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또 국내 증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닙니다. 다행인 점, 금리 인하가 된다고 시장이 오를 것 같진 않은데, 자, 아무튼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적이다. 보시면 거의 91%, 1% 넘죠. 91%. 그래서 대부분 금리 인하, 올해 최소 2번, 최대 3번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시장의 강세가 더 건전해져서 S&P 500이 6,150까지 올라간다. 에버코어보다 더 높였어요. 최근에 S&P 500 전망인데 에버코어가 6,000으로 제일 높았는데, 그 다음에 시티그룹이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400에서 6,150까지 이제 가장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개인적으로 중요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위로 가라는 건 아니고 옆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 가능성에 한국 배터리 반도체, 어제는 자동차 중도 많이 떨어졌는데
멕시코랑 관세를 멕시코한테는 유예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을 또 발달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정의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헤게모니를 떠나서 한국의 당장의 주식시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악재다. 이런 거 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이게 수혜주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리고 지금 뭐 대만이 어제 뭐 방위비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방위비 조금만 있으면은 증감할 건데 방위비 증감하죠. 방위비 좀 주지 뭐. 뭐가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방위비 줘가지고 트럼프가 이런 말 그냥 더 줘. 더 줘가지고 뭐 땡큐 한국 이런 말 나오는 게 훨씬 낫죠. 네, 미국한테 개겼다가 지금 박살나는 국가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미국한테는 돈 주는 게 낫다. 1조 아깝습니까? 네, 1조 안 아까운데. 네, 아무튼. 그리고 정부가 그린벨트 또 이슈 나왔네요. 신문규 택지 2만호 공급 주택한다. 자, 신혼종합개발. 네, SG그룹주들이 여러분들 서울 경기권에 그린벨트 지역에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SG글로벌, SGNG, SG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크리시 없이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액이 첫날에 무려 10조 원. 네, 전년 대비 11%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또 최대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국내 하자부 관련 테마주들 좀 기대감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전기차 관련된 이슈는 계속 안 좋아요. 포드가 네,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던 공장에서 캐나다 공장이었나요? 네, 내연기관 픽업 트럭을 제조하기로 또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데브 시서즈라든가 넥슨 게임즈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좀 관심도 가져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목표가 여전히 하향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 보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큰 이슈는 없고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그래서 장 막판에 선물 옵션 관련된 종목들 좀 변동성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간 빠르게 가죠. 네, 또 서울 쪽에 서울 쪽 그리고 뭐 충청도 윗지방에 비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그리고 암만 조심해도 80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저는 라이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야간 선물이랑 MSCI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네, 약간 좀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